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펼쳐진 K리그 경기에서 대구FC가 전남을 잡고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상위 스플릿 진입엔 실패했지만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리며 앞으로 남은 스플릿 라운드에서는 우위를 점하게 됐는데요. 오늘 경기 자세한 분석과 또 앞으로의 일정을 서건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과 인천에게 내리지며 상위 스플릿 진입이 불가능해진 대구FC에게 전남전은 중요했습니다. 무기력했던 전반에 이어 후반 20분엔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오히려 이 상황은 대구에게 약이 됐습니다. 막혀있던 공격 라인이 활발하게 살아나며 세징야의 크로스가 에드가로 이어지면서 동점. 후반 30분엔 정승원의 득점이 더해지며 역전까지 성공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뛰어서 이렇게 좋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에드가의 이렇게 좋은 움직임으로써 저의 뒤에서 제가 뒤에 딱 들어가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승점 39점으로 7위 강원에게 다득점에서 뒤진 8위로 스플릿 라운드에 돌입하는 가운데 남은 5경기에서 2승 정도만 더하면 잔류는 무난할 전망입니다. FA컵 전남과의 준결승을 준비하는 대구에겐 더욱 빠른 잔류 확정이 중요합니다. Foi como eu falei na pré-eleição, né? A gente tem 3 finais contra o Tsunami Dragons, né? Hoje era uma, eu acho que na FA Cup é uma das mais importantes também. E o terceiro jogo, talvez, tomara que a gente já esteja sem problema nenhum e que a gente possa fazer um jogo tranquilo. 과연 대구FC가 오늘 승리를 스플릿 라운드 초반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올 시즌 전남전 첫 승이 다가오는 FA컵 준결승 승리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시즌 막판 대구FC를 바라봐야 할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깊어진 가을을 맞아 축제가 한창입니다. 영주에서는 풍기 인삼축제가 개막하는 등 곳곳에서 축제와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축제장 인삼 판매장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인삼의 본고장을 방문한 인파들로 오는 24일부터는 최대 20% 할인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처음 운영합니다. 크고 살도 많고 그러니까 좋아갖고 많이 샀지. 5채 샀어, 5채. 축제에는 올해도 인삼을 공개 채굴해 1년 번호를 붙여 판매하는 품질 인증제를 실시해 산지 논란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500년 전 풍기의 인삼 재배를 시작한 주세분 군수 행차 재연과 인삼 깎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열렸습니다. 20회를 넘긴 축제는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 연도는 2022년도이고요. 세계 인삼 엑스포를 풍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신선이 논일던 9굽이 계곡길, 문경 선유구곡에서는 깊어진 가을을 만끽하며 걷는 라디엔 티어링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 가족과 함께 이렇게 좋은 날 공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양 두들마을에서는 한글 최초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을 쓴 장기한 선생 기념 축전도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음식 디미방 청소년 요리 대회와 기념 학술 대회 등이 열립니다. 올해로 탄신 420주년을 맞는 기념일입니다. 장기한 선생님의 그 업적을 기리고 앞으로 후손에 길이 전하기 위해서. 일요일인 내일도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안동과 의성, 청송 등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역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각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에 찬성하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고,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협소성과 이동성, 형평을 중시하는 정서상 어렵다고 밝히는 등 지역청장 6명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구법원이 사건 배당을 잘못해서 다시 배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지방법원이 잘못 배당한 사건은 58건입니다.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22건은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을 혼동해서 생겼습니다. 의성지원은 재배당한 사건 6건 가운데 4건을 재판 절차를 혼동해 재배당했습니다. 금의원은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혼동해 국민들이 다시 재판을 받거나 재판 기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한국과 미국 대 북한 간 종전선언이 추진되는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적인 방안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전제한 남북 간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협력사업 재개와 사회 간접자본 건설, 물류와 첨단산업 진출 등 북한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일민족문제학회와 경북대 사학과는 오늘 경북대에서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 문제에 대한 학술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일 수교와 일제 피해자 문제의 해결, 일제하 강제동원의 법적 증거와 역사적 책임 등의 발표에 이어서 관련 토론이 진행됐는데 한일민족문제학회는 지난 2000년 창립 이래 근현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발생한 민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학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교육부 방침대로 오는 25일까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유치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해서 경북에선 아직 폐원 움직임은 없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